자, 대한민국 1등 경제방송 한국경제TV 14년차 전문가 양태원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폭이 상당히 세네요. 좀 상당히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분봉상에서 계속 이 선물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저점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가 저점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와야, 지수에 일단 저점이 잡혀야 종목들의 꼬리가 달리면서 이 하락세가 다소 좀 꺾이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개파락 나온 이후에 시가부터 해가지고 미친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늘리고 있어요. 선물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늘리고 있는데, 요 흐름은 여러분들 뭐 제가 보내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그러니까는 뭐 별거는 아니었는데, 지금 미증시에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합이었지만 마이너스 0.1%는 뭐 빠진 거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경기 민감증,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끝나게 되면 경기가 재개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심으로 인해 가지고 섹터 간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섹터 간에 뭐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번씩 나왔었던 이야기고, 일단 미증시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자,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 지우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흐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압박이 있었어요. 처음 압박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압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경기가 재개가 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 쪽의 매력도가 좀 더 세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21선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꼬리를 달고 바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시장의 우려감은 우리가 뭐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저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투자 정보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이거 국내 금리 나오는 거지. 자, 금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국채 10년물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재개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옐런이 이야기했던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는 지금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튀어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크게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찾아서 제가 옆창에서 보여드릴게요.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봉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보여드리면 딱 들어가죠. 예, 아유, 그래요. 조금 줄일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일봉입니다. 별로 뭐 반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재개로 인해 가지고 테이퍼링과 맞물려서 그게 진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얘 상당히 세게 튀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려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요 흐름을 오늘 말씀드릴 게 되게 많네. 시간 안에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저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있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락의 원인이 누구냐? 얘입니다, 얘. 외국인들. 갑자기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8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6,200억을 지금 매도를 나 홀로 매도를 하면서 양방으로 지금 다 밀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수급이 깡패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한번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반등이 안 나옵니다. 반등이.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 안 나오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오늘 뭐 하루 종일은 못 밀죠. 종일은 못 밀고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민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8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만 48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하루에 100포인트 밀겠습니까? 그렇게 밀 이유는 없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얘가 미는데 오늘은 얘가 갑자기 미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일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주도는 아니었어요. 자, 지금 지수를 리드를 했던 주도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 그냥 팔고 있었습니다. 계속. 어제 2,300억 매수한 거 빼고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고가를. 근데 어제까지도 여러분 9,700억 약 1조 원 가까이 매수했었던 기관이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팔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 주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관의 매도 기조로 얘들이 지금 매도 기조로 확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지수는 반등권 영역에서 반등을 잡아 들어가면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종목 이 지수에 대한 하락 압박이 워낙에 돈 가지면 장땡인 게 뭐 수급이 깡패라고 그냥 저렇게 두들겨 패니 지수가 지금 계속 1시간 동안 밀리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종목들 꼬리 달고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만 있으면 막 사고 싶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섹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구를 집중적으로 밀고 있느냐, 오늘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거는 아래 하방으로 갔다가 두들겨 패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얘가 자리 잘 잡아놨었거든요. 삼성전자와 맞물려 가지고 반등이 굉장히 유력했었어요. 이게 왜 유력했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추세대를 이제 거의 돌파할 시점에 얘는 위로 나와야 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삼성전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추세대를 여러분 돌파를 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반등의 영역으로 가면서 신고가를 끌어야 될 위치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날라온 짱돌에 맞으면서 주춤한 흐름을 보이면서 얘가 이렇게 꺾어버린 상태죠. 근데 탄탄하게 삼성전자가 요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오늘 하루 정도의 압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점 타진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재차 저점 타진을 하고 나오고 지수를 살리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락은 결론적으로 이 하락을 이용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란 얘기입니다. 이해들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아파요. 오늘은 좀 아픈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저는 굉장히 좀 짜증 났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한 번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스윙 랠리 챙기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픕니다. 저점을 좀 타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견뎌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더 녹화해 드릴게요.